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에 발표를 맡게 된 임성우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줄 몰라서 당황스럽긴 한데 열심히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수님께서는 조금 발표를 들으니까 좀 최신 저희 연구 위주로 좀 재밌는 연구 위주로 발표를 했는데 저는 조금 그것보다는 더 기본적인 내용을 위주로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먼저 제가 발표할 주제는 심볼릭 AI 메소드라는 건데 우선 이 심볼릭 AI 메소드에 대해서 조금 낯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심볼릭이랑 심볼릭 AI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심볼릭 쪽에서는 좀 고전적인 예제인데요. 이제 집이 있고 이제 집에 뭐 강도가 들었을 때 이제 경고 알람이 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주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심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개념 이런 것들도 다 심볼이 될 수 있고 이제 특정 사람, 사건, 어떤 사람의 액션 이런 것들 전부 다 심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둑도 심볼이 될 수 있고 이제 도둑이 와서 알람이 울린 것 또한 심볼이 될 수 있고 또 알람이 울릴 때 도둑만 와서 울린 게 아니라 아주 우연히 이제 지진이 발생해서 그 여파로 알람이 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진 같은 상황도 이제 심볼이 될 수 있고 그런 상황에 따른 이제 사람의 액션 어떤 사람이 알람을 들었다거나 그 알람을 듣고 뭐 경찰이나 아니면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 모두 심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볼릭 AI는 이제 이런 심볼들을 조합해서 이제 룰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제 룰을 생성해서 이제 프리딕션 예측을 진행하는 방법을 많이 나타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룰 기반의 방법들이 많이 쓰이고요. 이제 조금 더 해석하기 쉬운 방법은 이제 디시전 트리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도둑이 들었을 때는 알람이 울릴 것이다. 이런 룰을 생성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우연하게 지진이 발생해서 알람이 울렸다. 이런 식의 룰도 생성이 가능하고 누군가가 알람을 들었으면 이제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할 것이다. 이러한 룰도 생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룰을 이제 AND or tree 형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조금 더 사람이 보기 편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볼릭 AI와 이제 서브 심볼릭 AI, 이제 뉴럴 네트워크 같은 모델들 이제 서브 심볼릭 AI라고 표현을 할 때 이 둘에 이제 각자 정당점이 있다고 하면 이제 심볼릭 AI는 이제 조금 더 사람이 이해하기 쉽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심볼릭 AI의 단점은 이제 인퍼런스를 진행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계산 비용이 익스포넨셜하게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스케일러빌리티가 많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고 반대로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와 같은 서브 심볼릭 AI는 이제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스케일러빌리티가 있지만 이제 설명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번 세션에서는 이제 앞에 부분에서는 이제 심볼릭 AI 방법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서브 심볼릭 AI 그 뉴럴 네트워크와 심볼릭 AI를 같이 결합한 이제 뉴로 심볼릭이라고 부르는데요. 뉴로 심볼릭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제 앞에 설명드리는 심볼릭 방법들과 연관된 것들만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디시전 트리인데요. 디시전 트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많이 아실 것 같긴 한데 이제 간단하게 소개 빨리 하고 넘어가자면 이제 그 안에 있는 노드들은 이제 이 샘플들을 어느 분기로 가게 할 것인지 이렇게 분기를 가르게 하는 그런 컨디션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제 각각의 리프 노드, 제일 끝에 있는 리프 노드들은 이제 그 각각의 분기들을 다 거쳐서 샘플들이 어디에 도착했는지 그리고 그 도착한 샘플들이 어떤 클래스에 배정이 될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입력으로 이제 꽃잎의 길이가 3cm고 이제 꽃잎의 너비가 2cm인 게 맞으면 이제 첫 번째 분기에서는 false를 통과하게 되고 왜냐면 2.45보다 작은 것만 true로 가게 되고
두 번째 분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펄스로 통과하게 돼서 최종적으로 이제 클래시파이어, 디션트리 클래시파이어가 이제 버지니카라는 꽃으로 이제 판명을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디션트리가 이제 좀 복잡해서도 결국에는 이제 이게 리니어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살짝 좀 관련된 다른 얘기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리니어 모델의 디시전 바운더를 보면 이제 조금 뉴럴 네트워크를 많이 다루신 분은 이제 렐루 네트워크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연구 중에 이제 2019년에 나온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렐루 네트워크를 디시전 트리를 이용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논문들도 있긴 합니다. 사실 디시전 트리가 엄청 보통 머신러닝 접할 때 가장 처음 접하고 뭐 처음 사용해보고 그런데 아직도 많이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다양한 뭐 케이블 컴퓨테이션이라고 이제 머신러닝 이제 기업이나 어떤 단체에서 이제 데이터를 던져주면 데이터와 상금을 던져주면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이제 뛰어난 성적을 거두면 뭐 명예와 돈을 얻는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 케이블 컴퓨테이션에서도 여전히 상위권에서는 엑스지부스트라고 디시전 트리를 앙상블하는 모델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뭐 신용 리스크 평가 같은 이제 대출을 해줘야 할지 말지 이런 곳에서도 아직도 엑스지부스트가 가장 좋은 성능을 뉴럴 네트워크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디시전 트리와는 다르게 이제 엑스지부스트는 좀 사람이 이야기가 바로 이야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 개의 트리가 앙상블된 형태이기 때문에 한 개의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패스를 그대로 따라가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100개의 트리의 앙상블이라고 하면은 각각 100개의 트리도 다 가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트리마다 또 가중치도 달라서 그 가중치도 전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제 엑스지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휴먼 리더블하지 않고 이제 한 가지 어떤 이전에 다른 분이 이제 제안한 방법은 이제 하나의 거대한 디시전 트리를 만들어서 만약 100가지의 엑스지부스트를 이용해서 100가지의 디시전 트리를 만들면 그 100개를 다 합쳐서 한 개의 거대한 디시전 트리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자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조금 현실적이지는 않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건 이제 로직 베이스드 모델인데요. 보통 이제 로직 베이스드 하면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퍼스트 오더 로직이라는 개념이에요. 이제 퍼스트 오더 로직은 일단 왜 이 퍼스트 오더 로직을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로직을 사용하게 되면은 많은 정보를 압축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이 이제 막 1000명 정도 있고 이 1000명들의 사람들 사이에 이제 뭐 부모 관계나 친구 관계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1000 곱하기 1000 사이즈만큼의 이제 부모 관계나 혹은 친구 관계가 생기겠죠. 그런 관계를 하나하나 이렇게 저장하거나 표현을 하는 거는 이렇게 왼쪽처럼 표현을 하면은 너무 많은 양이 나야 되는데 이걸 퍼스트 오더 로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한 개의 로직으로 표현이 된다. 좀 더 로지컬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페런츠 x, y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이제 펄스 오더 로직에서는 이제 이 퀀티파이어가 앞에 붙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좀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유니버셜 퀀티파이어 그러니까 for exceed보다는 for all을 사용한다고 가정을 한 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first order 로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first order 로직의 는 이제 term이라는 게 있고요. term이라는 거 이제 constant나 variable. constant가 표현하는 어떤 사람 혹은 뭐 어떤 건물, 어떤 장소 뭐 이런 특정한 constant가 될 것이고 이제 variable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여기서 봤던 x, y처럼 다른 constant로 치환될 수 있는 그런 variable이 그리고 predicate 심볼이라고 있는데요. predicate 심볼은 이제 간단히 생각하면 이제 relation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사람 사이의 friends 혹은 smoke 아니면 어떤 사람의 이제 좀 characteristic이나 property를 나타낼 때도 이제 smoke는 어떤 사람이 이제 담배를 피냐 안 피냐를 나타내는 characteristic이기 때문에 이제 characteristic을 나타낼 때도 predicate 심볼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term과 predicate 심볼을 합쳐서 이제 predicate 하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friends라는 relation과 그리고 앨리스와 x라는 변수가 다 같이 사용져야지 하나의 predicate,
이제 이 두 사람은 친구 관계다라는 프리디케이션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룰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프리디케이트들이 이런 로지컬 커넥티비티라고 하는데 이제 뭐 and나 or, negation 혹은 로지컬 implication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걸 이제 룰이라고 네,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날리지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프리디케이트가 룰들이 모여 있는 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만약에 저희가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할 때 그 문제에 주어진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할 때 우리가 만약에 프렌즈십 릴레이션을 찾고자 할 때는 이제 프렌즈에 관련된 룰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프렌즈십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프렌즈십에 대한 또 정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정보들이 모여 있는 걸 이제 날리지 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라운드라는 개념은 이제 그라운드 프리디케이트, 그라운드 룰, 그라운드 날리지 베이스 이렇게 앞에 그라운드가 들어가게 되면은 뒤에 붙어 있는 뭐 프리디케이트나 룰이나 날리지 베이스에는 이제 베리어블이 다 하나도 없는 상태일 경우에만 그라운드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모크 밥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 프리디케이트. 근데 스모크하고 X가 돼 있으면 이제 그라운드 프리디케이트이 아닌 게 된 거죠. 이제 여기서 저희가 했던 과정을 여기서 이렇게 모았던 과정을 반대로 하는 걸 그라운드라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이제 월드라는 게 있는데요. 월드라는 거는 이제 이 그라운드 날리지 베이스에 이제 모든 그라운드 날리지 베이스 안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제 true 혹은 false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런 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라운드 날리지 베이스에 있는 모든 엘리멘트에 이제 true, false를 부여한 걸 이제 월드 그 부여한 한 가지의 케이스를 이제 월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그라운드 프리디케이트이 만약에 10개가 있다고 하면은 그 10개의 프리디케이트에 대해서 true, false를 다 한 번씩 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가능한 월드가 2의 10승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프레디케이트는 개수는 엄청 쉽게 늘어나는데 가능한 월드의 개수는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케일업을 하지 못하다라는 문제가 이런 구조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시전 트리를 로지컬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 패스를 그대로 따라서 엔드로만 연결시키게 되면은 그대로 이제 로지컬하게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로직을 사용하는 모델에 대해서 일단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프롤로그라고 하는 엄청 오래됐지만 가장 이제 좀 많이 쓰이는 문법 중에 하나인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예요. 이걸 이제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 랭귀지인데 이제 이 퍼스트 오더 로직 기반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로지컬하게 리즈닝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이건 이제 실제로 이 코드를 돌릴 수 있는 예시인데요. 이제 프로그램 코드에서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이 네 가지는 팩트라고 이제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저희가 추론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도, 룰도 필요하겠지만 이미 알고 있는 정보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정보, 에비던스라고도 그래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이고, 이제 이 점점하고 이 바 표시가 이제 로지컬 임플리케이션이랑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룰을 이제 저희 말로 해석을 하자면 만약에 Z가 X의 페런츠 Z가 페런츠고 X가 차일드고 그러니까 이 프리디케이션이 의미하는 건 Z는 X의 페런츠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프리디케이션이 의미하는 건 Z가 Y의 페런츠다. 그럴 경우에는 X랑 Y는 형제 자매다. 이런 의미예요. 왜냐면 이제 두 사람이 같은 부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인 게 맞죠? 이 밑에 있는 것도 이제 X가 Y의 father 혹은 아빠 혹은 엄마면은 이제 부모다라는 이런 룰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셀리와 에리카라는 두 사람의 이제 자매 관계를 이제 쿼리로 주어줬을 때 이 프롤로그에서 이제 런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제 true라는 것을 리턴하게 되는데요. 이 리턴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인퍼런스 시스템은 이제 탑다운 프로브 서치라는 방법을 기반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쿼리에서 지금 셀리와 에리카의 자매 관계를 불렀잖아요.
그럼 우선 셀리와 에리카의 자매 관계에 관련된 룰이나 혹은 이제 에비던스가 뭐가 있는지를 찾게 돼요. 그러면은 가장 관련이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룰밖에 없죠. 두 사람의 부모가 같은 부모일 때 이제 두 자식은 자매다. 이 룰에 매칭이 돼서 이제 다음 이제 서브 쿼리라고 하는데요. 이 서브 쿼리 혹은 서브 거리라고 하는데 이 서브 쿼리가 생성이 됩니다. 왜냐면 이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밑에 있는 게 만족이 돼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렇게 새롭게 생성된 서브 쿼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페런트 차일드 Z 셀리에서 이제 Z는 베리어블이잖아요. 이 베리어블에 이제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을 다 대입하는 서브 쿼리를 생성하고 그렇게 생성된 서브 쿼리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서브 쿼리에 대한 또 서브 쿼리를 생성하고 이런 식으로 뎁스 퍼스트 방식으로 쿼리를 추적을 해나가다 이제 만약에 끝까지 도착했을 때 이제 트루를 발견하게 되면 이제 트루로 리턴을 하게 되고 만약에 펄스를 발견하게 되면은 이제 한 칸 올라가서 만약에 올라간 다음에 이전에 방문하지 않은 차일드가 있을 경우에 그 차일드를 향해 가서 다시 내려가는 식으로 뎁스 펄스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인퍼런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프롤로그의 이제 프로버리스틱한 확장 버전이 이제 프로블러그라고 이제 프로버리스틱 프롤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블러그라고 이제 앞에 B만 하나 붙은 게임인데 이거는 이제 기존에는 이 팩트나 룰에 보면은 이제 그냥 팩트만 있고 온점으로 끝이 났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팩트 뒤에 땡땡하고 이렇게 확률이 붙어 있습니다. 이 확률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제 첫 번째 룰을 설명드리면 이제 만약에 코인이 토스가 되었고 만약에 그 코인이 바이어스 되어 있지 않으면 헤드와 테일이 나올 확률은 같다는 룰이고요. 만약에 바이어스 되어 있으면 헤드가 나올 확률은 0.6이고 이제 테일이 나올 확률은 0.4다라는 게 두 번째 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면 이제 probabilistic fact도 있는데요. 팩트가 나타낸 거는 이제 코인이 페어할 확률은 0.9고 이제 바이어스 될 확률은 0.1이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코드를 가지고 쿼리를 이런 식으로 날리게 되면 probability가 0.5이라고 최종적으로 출력값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걸 기반해서 이제 probability 계산해도 0.51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퍼런스 방식은 마찬가지로 이전과 마찬가지로 프롤로그와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는데 여기 이제 내려갈 때마다 probability가 그대로 곱해진다고 생각하시면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건 이제 말코브 로직 네트워크라고 이제 말코브 로직 네트워크라고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모델인데요. 말코브 로직 네트워크는 이제 룰이 있으면 퍼스트 오더 로직으로 구현되어 있는 룰이 있으면 그 각각의 룰의 웨이트, 리얼 밸류 웨이트가 이제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얼 밸류 웨이트와 룰의 셋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말코브 로직 네트워크고요. 이 말코브 로직 네트워크를 그대로 아까 설명해드렸듯이 그냥 그라운드를 거치면은 이런 식의 마코브 네트워크, 마코브 랜덤 필드라고도 부르죠. 마코브 랜덤 필드가 생성되기 때문에 마코브 로직 네트워크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제 룰을 일단 설명드리면 이제 첫 번째 룰은 이제 담배를 피면은 뭐 암에 걸릴 확률이 있는데 이제 이게 리얼 밸류 웨이트인데 이제 웨이트가 0일 경우에는 그 룰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웨이트가 이제 무한대에 가까우면은 그 룰은 무조건 만족해야 된다. 웨이트가 마이너스 무한대에 가면 그 룰은 절대 만족해서 안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수식에 나오게 되는데 그건 이따가 설명을 드리게 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룰은 담배를 피면은 암에 걸릴 확률이 이제 있는데 그거에 이제 1.5의 웨이트를 받는다와 두 번째 룰은 이제 두 사람이 만약에 친구면은 두 사람이 같이 담배를 피거나 담배를 피지 않는다. 이러한 룰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버리티는 이제 월드의 프로버리티를 저희가 계산하게 되는데요. 아까 월드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라운드 된 knowledge base에 트루버스가 부여되어 있는 그 하나의 스테이트를 이제 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월드 프로버리티를 계산을 할 때는 이 웨이트 곱하기 이제 카운팅을 하게 되는데요. 카운팅이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그 주어진 월드에 얼마나 많은 그라운드 그라운드 룰이 만족되었는가.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지금 이 현실을 하나의 월드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현실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뭐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초콜릿을 좋아한다고 하면은 초콜릿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초콜릿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이제 카운팅이 올라가고 그게 실제로도 웨이트가 높다는 건 이제 그 초콜릿을 좋아할 그 룰의 영향력이 높다는 거가 돼서 웨이트가 크고 카운트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월드 프로비티가 올라가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 초콜릿을 좋아한다는 룰의 웨이트가 음수이고 근데 지금 만약에 저희 현실 세상이 이제 초콜릿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은 이 프로비티가 줄어들겠죠. 왜냐면 이거는 음수고 카운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현실은 이제 이 주어진 룰에 대해서는 나타나기 힘든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절대값, 웨이트의 절대값이 나타내는 건 이제 이 룰이 얼마나 그 월드에 영향을 끼칠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제 Z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텀이라고 가능한 한 모든 월드에 대해서 이 익스포넨셜 텀을 다 더한 거를 왜냐면 확률을 다 더해서 1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계산하는 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크로로직 네트워크 이것도 코드 예시인데요. 이제 마크로로직 네트워크는 왼쪽처럼 이제 룰과 이제 프리디케이트를 정의한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아까 같이 이제 에비던스 주어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에비던스가 주어졌을 때 허리를 이렇게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마지널 인퍼런스의 결과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누가 캔서를 가질 확률이 몇인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거 발견하신 분 혹시 계실까요? 이게 말코브잖아요. 말코브면 이제 연결되어 있는 주위에 연결되어 있는 것만 디펜던시를 갖고 만약에 연결되어 있는 게 다 기분이 되면 이제 인디펜던트 하게 되는데 보시면 이제 지금 캔서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지금 여기 캔서에 관련된 룰이 이거밖에 이 첫 번째 룰밖에 없어요. 스모크 나 스모크 월 캔서. 근데 이 앤나랑 에드워드는 모두 스모크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캔서에 대해서는 둘이 같이 나와야 하는 게 맞는데 이게 다르게 나온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 이 인퍼런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한 월드의 개수가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 노멀라이제이션 텀을 실제로 계산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아니면 아주 컨스트레인을 줘서 조금 더 계산할 수 있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어프로시메이션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어프로시메이션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간단한 문제인데도 이렇게 다르게 나오게 되는 보통 이제 샘플링을 기반해서 많이 쓰는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에서도 이렇게 좀 다르게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학습을 할 때도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기반으로 하는데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해서 이제 이번에서 계산을 해보면 여기는 이제 또 노멀라이제이션 텀 때문에 이제 익스펙테이션 텀이 생기게 돼서 이 부분도 이제 인터랙터블한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모델은 이제 릴레이셔널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모델은 말코브 네트워크잖아요. 말코브 네트워크는 이제 언다이렉티드 모델이잖아요. 이제 방향성이 없는 그래프. 릴레이셔널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이제 방향성을 준 모델이에요. 이제 방향성을 준 모델인데 이제 여기서 특이한 거는 이제 기존의 말코브 로직 네트워크는 그 일반적인 퍼스트 오더 로직을 룰로 사용을 했다면 여기서는 포지티브 컨정션만 룰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포지티브 컨정션이라는 건 이제 컨정션인데 니게이션이 없는 컨정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게이션이 없는 컨정션들로만 구성된 룰을 가지고 나머지 리얼 밸류 웨이트인 건 똑같고 그 룰을 가지고 이제 모델을 구성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네. 이제 이게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기분으로 바뀌었고요. 이전에는 기분이 아니고 이제 하나의 월드 조인트 프로버리티죠. 이번에는 이제 컨디셔널 프로버리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성이 줄었기 때문에 컨디셔널로 바뀌었고 이제 나머지 텀은 다 동일한데
보시면 이제 웨이트 곱하기 카운팅 그 컨정션을 얼마나 많이 만족시켰는가 그 카운팅을 곱해서 계산하는 건 똑같은데 이제 여기 익스포넨셜 대신에 시그모이드 텀으로 들어가서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 폼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제 실제로 이 예시는 이제 논문에 있는 예시인데 이 예시를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를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룰은 그냥 true에다가 w1 이제 바이어스 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텀은 이제 프렌즈, Z와 Y가 프렌즈인 거에 대해서 W2라는 웨이트를 줬고 세 번째 룰은 이제 프렌즈 ZY and kind Y 그러니까 Y가 친절한이니까 친절한 친구가 몇 명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결국에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Z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이 Y축이 Z에 대해서 이제 인덱스를 나열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Z1, 이게 Z2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Z1은 바이어스는 1이고 친구는 5명인데 그 중에 친절한 친구는 3명. 그러니까 그 Z가 그리고 그 Z는 해피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막 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막 쌓았고 이제 결국에는 그냥 간단하게 시그모이드하고 여기서는 W1 여기서는 시그모이드 W1 플러스 5 W2 플러스 3 W3가 probability of Z1이 해피 Z1 해피 이렇게 되고 이걸 마찬가지로 쭉 이어서 나가서 모든 Z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계산하던 시그모이드 클래시피케이션이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놀랍게도 기존의 알콜 로직 네트워크가 할 수 있는 거를 거의 다 흉내낼 수 있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어떠한 펄스터드 로직이라도 이제 저희가 그 알콜 로직 네트워크도 그렇고 이 릴레이셔널 로지스틱 릴레이션도 그렇고 카운팅 기반으로 그렇게 문제를 풀게 되니까 이제 이 카운팅만 잘 구할 수 있으면은 마크로 로직 네트워크의 카운팅도 릴레이셔널 로지스틱 릴레이션을 똑같이 구할 수 있으면은 상관이 없다라는 게 이 논문의 이 모델의 주된 주장인데 이제 어떠한 퍼스트 로직의 카운팅도 이 포지티브 컨정션의 카운팅으로 결국에 표현이 가능하다는 게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첫 번째 이러한 펄스 로직이 있다고 해도 이런 펄스 로직은 이렇게 이런 식의 두 개의 포지티브 컨정션을 계산해서 포지티브 컨정션의 카운팅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개의 두 개의 프리디켓이 베리어블을 공유하지 않을 때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베리어블도 계속 확장해 나가서 이제 어떠한 펄스 로직이라도 이제 포지티브 컨정션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건 예시로서 이런 식으로 표현된 마크로 로직 네트워크가 있으면 여기선 이제 포지티브 컨정션이 아닌 게 들어가 있어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개의 룰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이제 똑같은 프로버리티를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릴레이셔널 로직 리그레션이 마크로 로직 네트워크보다 더 표현력이 좋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심볼릭 AI 메소드 방법의 설명드렸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아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주로 관심 있어 할 만한 내용일 것 같은데, 이제 뉴럴 네트워크와 심볼릭 AI 방법을 이제 결합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뉴럴 심볼릭 방법은 엄청 지금도 많이 연구되어 있고 엄청 많이 계속 발전해 나오고 있는 방향인데 아직까지 솔직히 누가 더 우열을 가리기 힘든? 그러니까 어떤 모델은 이러한 부분에서 장점이 있고 어떤 모델은 이러한 부분에서 장점이 있고 서로 이제 각자 특정한 분야에서 장단점이 있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 이번 세션에서 설명드릴 거는 이전에 설명드렸던 심볼릭 AI 방법들과 관련된 것들만 설명을 드리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뒤에 서베이 페이퍼를 조금 좋은 거를 찾아놨는데 그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뉴럴 심볼릭 AI는 이제 뉴럴의 익스플레이너블한 장점과 뉴럴 네트워크의
스케일러블한 부분을 합쳐서 이제 익스플레인업을 하고 스케일러블한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게 주로 핵심이고요. 이제 주로 여러 가지 엄청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는데 좀 주류인 두 가지 방법을 벌써 설명드리면 이제 좀 옛날 방법이긴 한데 심볼릭 날리기 익스트랙션이라고 이제 이미 학습된 뉴럴 네트워크가 있을 때 거기서 심볼릭 표현을 뽑아내는 그런 방법이고요. 주로 디시전 트리가 여기서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 방법은 이제 요즘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제 심볼릭 날리지 인젝션이라고 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이러한 심볼릭 표현을 주던가 심볼릭 표현을 조금 같게 하면서 학습을 시키면 어떨까? 좀 뭐 디스인탱글이랑 좀 비슷하기도 하죠. 그러한 관점으로 학습을 할 때 심볼릭 리프레젠테이션이나 심볼릭 인포메이션을 줘서 학습을 할 때 조금 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해보자라는 방법이고요. 주로 이제 로직 베이스드 모델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제 트리 베이스드로 이제 심볼릭 날리지 익스트랙션 방법인데요. 좀 옛날 방법이긴 한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것 같기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좀 옛날 방법이라서 레이어 한 개짜리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디시전 트리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디시전 트리를 그냥 이 뉴럴 네트워크 입력과 출력만 맞춰서 그대로 그냥 학습시키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학습시키는 방법이 있고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생각을 해서 구조까지 같이 파악을 하면서 디시전 트리를 추출하는 게 이 논문의 방법이다. 그렇게 해야지 조금 더 성능이 잘 나오는 경향이 있긴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이제 우선 출력과 히든 사이의 관계를 디시전 트리로 추출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 있으니까 그 데이터셋을 넣어서 히든 값들을 다 구하고 그다음에 출력 값들을 다 구해서 그 히든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그냥 디시전 트리로 그대로 생성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 스텝은 이렇게 생성된 첫 번째 스텝에서 생성된 디시전 트리에서 각각의 인터널 노드가 있잖아요. 그 인터널 노드를 하나하나의 이제 바이너리 밸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rue면은 1이고 뭐 false면 0이다 이런 식으로. 그 바이너리 밸류들에 대해서 이제 이 첫 번째 인터널 노드에 대해서 모든 입력과 하나의 인터널 노드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디시전 트리를 만듭니다. 그걸 이제 모든 인터널 노드에 대해서 다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성된 걸 이제 그러면 첫 번째 디시전 트리는 출력과 히든, 두 번째 디시전 트리들은 이제 입력과 그 첫 번째에서 생성된 그 인터널 노드들이잖아요. 그걸 이제 합치게 된다. 이렇게 합쳐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나타내게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냥 단순히 입력과 출력에서 바로 디시전 트리를 추출한 것보다 조금 더 좋은 성능과 실제로 뉴럴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것과 비슷하게 디시전 트리를 생성할 수 있게 되고요. 이제 이게 딥러닝 버전으로 확장된 건데 이거는 딥레드인데 제가 C를 잡거든요. 딥레드라는 방법인데 이제 디시전 트리를 이제 이번에는 아까 말했던 크레드 방법을 응용을 해서 이제 딥러닝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보자. 근데 사실 알고리즘 자체는 거의 유사해요. 왜냐면은 이게 아까 전에 했던 게 이제 레이어 한 개별로 이렇게 디시전 트리를 추출해서 합치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레이어 와이즈하게 퍼져나가는 거가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디시전 트리를 추출하는 이제 날리지 익스트랙션 방법 중에 하나였고요. 다음 방법은 이제 프로블로그를 딥러닝과 결합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로우 레벨에는 딥러닝을 일종의 인코더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를 들어서 이제 로직은 이제 밑에 이미지를 받아서 그걸로 가지고 이제 프리디케이트를 만들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딥러닝을 가지고 그거를 입력을 받아서 만약에 원합에 가까운 벡터, 여기에 소프트맥스를 쓰겠죠. 소프트맥스를 만약에 레이어를 쓰는 벡터를 생성해서 그 벡터를 가지고 이제 생성된 원합 벡터로 이제 프레디케이트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0에 가까운. 근데 이거를 꼭 1년까지는 아니고 각각 이제 한 0.9하고 뭐 0.1 이렇게 될 텐데 그건 이제 프로블로그가 프로볼리스틱이 아니니까 프로볼리스틱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 또 하이어 레벨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성된
프리디케이트에 대해서 이제 프로블로그를 이용해서 로지컬 리즈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프로그램 예시인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딥 프로블로그 프로그램인데요. 보시면 이제 NN이 이제 뉴럴 네트워크죠. 그리고 이제 N 디지트가 N 디지트가 정확히 뭘 의미한지는 잠깐만요. 저도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중요하진 않을 거예요. 이제 여기서 X라고 표시된 게 이제 이미지가 뉴럴 네트워크 입력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모델이죠. 아, 그런가 봐요. 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M 디스트가 5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Y는 이제 타겟 클래스 그죠? 밑에 있는 걸 보시면 이제 입력 이미지고 Y고 디스트요. 네, 이 디스트 이 Y가 같은 Y니까 X가 같은 입력 이미지고 이 0에서 9는 지금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겨진 디프로블로그 프로그램이 이제 주어졌을 때 이걸 이제 디프로블로그 프로그램을 이제 그라운드를 시키면은 이제 아까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베리어블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제 베리어블 X에다가 모든 입력을 넣고 이제 Y에다가 다른 이제 뭐 클래스들을 이제 다 넣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이런 식의 그라운드된 디프로블로그 프로그램이 완성되고 이거를 다시 한번 프로블로그로 변환을 시키는데 이 변환을 시킬 때 결국에 하는 거는 이 뉴럴 네트워크를 포워딩하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뉴럴 네트워크 포워딩 된 값이 이 앞에 프로버빌리티로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프트맥스를 쓰니까 0.8, 0.1, 뭐 0.2, 0.6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가 결국에 하는 거는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그 입력이 숫자 0인지 혹은 1인지를 나타내는 확률을 계산하고 그렇게 그 계산되는 확률을 그 이미지가 0이다라는 거라는 프리디케이트의 확률로 사용을 하게 된 다음에 그렇게 부여된 확률을 가지고 이제 프로블로그를 그대로 그냥 계산을 해서 로지컬 리즈닝을 진행을 하는 게 디프로블로그의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방법은 이제 릴레이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방법인데요. 그 아까 마지막에 소개드렸던 이제 릴레이셔널 로지스틱 리그레션 방법의 이제 조금 확장 버전인데 이 부분은 조금 뉴럴 심볼릭이라고 하긴 애매한데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심볼릭을 뉴럴과 비슷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적용한 방법입니다. 보통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많이 쓰는 이유가 저희가 피처를 직접 엔지니어링 할 필요 없잖아요. 왜냐면은 그냥 레이어 쌓으면은 아래 단에는 뭐 로우 피처, 뭐 선 같은 로우 피처가 되고 위에 단에는 이제 뭐 하이레벨 피처, 뭐 얼굴이나 동그라미나 네모 같은 그런 피처가 많이 생성된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비슷하게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릴레이셔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레이어 와이즈로 쌓는데 그 레이어 와이즈로 쌓는 그 로어 레이어의 출력을 그냥 임의의 프리디케이트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임의의 프리디케이트를 다음 더 좋은 인퍼런스를 사용할 때 이제 레이턴트 피처로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근데 이제 이거를 학습을 진행하게 되면은 그렇게 생성된 임의의 프리디케이트이 실제로 인퍼런스를 할 때 좀 좋은 의미를 갖는 프리디케이트이 좀 복합적인 하이레벨 의미를 갖는 예를 들어서 이제 프렌즈 스모크 그러니까 스모크 릴레이션을 찾을 때 프렌즈 엔즈 스모크면 이제 스모크다라고 보통 하는데 이제 프렌즈 스모크가 합쳐진 하나의 프리디케이트이 완성될 수도 있고 혹은 스모크에 관련된 더 좋은 프리디케이트이 이제 이렇게 중간에 생성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중간에 자동으로 피처 엔지니어링 하듯이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제 이거를 프리디케이트 인벤션이라고 하는데 프리디케이트 인벤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생성된 프리디케이트를 다음 레이어에 프리디케이트로 사용을 하게 되면서 레이어를 쌓아가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인퍼런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거 하게 되면 이제 성능은 잘 나오는데 대신 이렇게 하면 다시 설명성이 부족해진다는 단점이 있긴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보시면은 이제 다음 레이어에서 사용할 때 이렇게 생성된 프리디케이트만 쓰는 게 아니라 기존의 프리디케이트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스트럭처를 어떻게 구성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다음 레이어에서는 이런 걸 쓰고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이제
로어 레이서에서는 조금 기본적인 정보를 쓰고 뭐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 더 뭐 하이레벨 복합적인 프리디케이트를 써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있는 네, 문제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그 관심이 더 있으시면은 뒤에 이제 제가 서베이 논문을 조금 찾아놨어요. 이 첫 번째 서베이 논문이랑 두 번째 같은 저자가 쓴 거긴 한데 첫 번째 서베이 논문은 조금 아직 퍼블리시는 안 된 것 같은데 검색을 하면 나오긴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홈페이지라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논문을 보시고 그거를 검색을 하면 나오긴 하거든요. 이 논문을 한번 이 논문이 이제 조금 옛날 논문부터 해서 논문이 좀 길긴 한데 되게 그 옛날 논문들도 다 짧게 짧게 요약을 잘 해줘서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가는 논문이 있으면은 그때 그 논문을 읽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조금 뭐 접근이 힘들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양이 많은 것 같다 하시면 이 두 번째 논문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조금 관심 있어 보이는 거를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지금도 많이 발달되고 있어서 뭐 뉴럴 심볼릭에서 컨퍼런스라고 해야 되나? 뭐 심포지엄인가요? 그 심포지엄 같은 데 들어가면은 어, 그 관련된 논문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논문도 한번 보시면은 재밌는 논문들도 많고 요새 핫한 그런 주제들도 많으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